70세 이후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흘러가는 시간은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째깍거리는 시계처럼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았는지 아무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몸은 종종 미묘한 단서들을 떨어뜨립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당신의 미래에 대한 속삭임들입니다. 이것들이 항상 극적인 징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걷는 방식 수면의 질 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살 것인지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이동성,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80대에 들어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반대로 당신의 독립성과 기쁨을 갉아먹는 예방 가능한 문제들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균형을 잡는 방식, 물건을 잡는 방식, 또는 감정을 관리하는 방식이 당신의 신체 상태와 수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건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의학적 응급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작은 세부 사항들을 관찰하고 일찍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 궤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실제 과학, 그리고 실제 이야기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빨리 마음에 새길수록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징후들을 배우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들을 포착하고 교정하고 활기차고 번창하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쪽 다리로 서는 능력 말입니다. 균형은 단순히 걷거나 서는 것의 일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반영입니다. 심지어 10초 동안만 한 발로 서는 것도 당신의 힘, 신경계, 심지어 뇌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조정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예전 같지 않거나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균형은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에 더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은 독립성을 더 오래 유지하고 삶의 질을 더 잘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72세인 김지수 씨와 박서연 씨입니다. 김지수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요가를 하고 매일 개를 산책시키며 양치질하면서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녀에게 균형은 제2의 천성입니다. 올림픽 루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박서연 씨는 수년 동안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즉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지대를 잡아야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녀의 몸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 긴장도 감소, 협응력 부족, 그리고 뇌와 몸 사이의 소통, 감소의 징후입니다. 그것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균형은 기술과 같으며 연습을 통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양치질하거나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한 발로 서보세요. 대단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의 탄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균형에서 악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악수를 얼마나 꽉 잡거나 병뚜껑을 얼마나 쉽게 여는가와 같이 간단한 것이 놀라울 정도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반적인 근육 건강의 단면입니다. 악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종종 몸 전체의 근육량 손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더 빨리 피곤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골밀도, 손실,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연약함과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최민준 씨와 김태현 씨, 두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최민준 씨는 여전히 가벼운 역기를 들고 정원 가꾸기를 하며 손과 팔을 강하게 유지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와 악수할 때 그것은 자신감과 굳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김태현 씨는 병뚜껑을 열거나 식료품을 나르는 것과 같은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서서히 그 약함은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의 손실은 갑자기 시작되지만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핸드 그리퍼를 사용하거나 테니스공을 쥐거나 가벼운 저항 훈련을 하여 되찾으세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악력이 당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악력의 변화가 있다고 느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아직 상황을 바꿀 시간이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생각 없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걷기 말입니다. 당신의 보행 속도는 실제로는 당신의 미래 건강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는 일관되게 노년기에 꾸준하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걷는 것이 마법처럼 수명을 늘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보행 속도가 당신의 힘, 심혈관 건강, 심지어 뇌 기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73세인 이준호 씨와 박건우 씨를 상상해 보세요. 이준호 씨는 매일 아침 산책하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숨이 가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건우 씨는 천천히 걷고 자주 휴식을 취하며 걸음 하나하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걷기가 느려지거나 어려워지면 종종 근육폐 그리고 조정 능력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주 걷거나 가벼운 발목 중량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계단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가 고군분투가 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페이스를 되찾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힘과 이동성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종종 간과되는 징후는 수면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자는지가 아니라 70세 이후에 얼마나 잘 자는가입니다. 일관되고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몸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합니다.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는 재설정되며 에너지 저장량은 보충됩니다. 잘 자지 못하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 부족은 기억력 문제, 기분, 변화, 고혈압, 그리고 약해진 면역 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75세인 전구진 씨와 송현우 씨를 생각해 보세요. 전구진 씨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약 6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하며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송현우 씨는 뒤척이고 밤중에 깨어나며 때로는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송현우 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몸이 쉬고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거나 밤중에 깨거나 잠들기 어려운 자신을 발견했다면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의 수면 환경을 살펴보세요. 취침 전 화면을 피하고 있습니까? 방이 어둡고 조용합니까? 낮에 너무 늦게 카페인을 마시고 있습니까?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수면은 단지 피로를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의 유지 보수 시간입니다. 필요한 휴식을 주지 않으면 몸은 분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말입니다. 이제 식욕으로 넘어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이 장수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70세 이후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신의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욕은 대개 당신의 몸이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화 및 호르몬 시스템 말입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노력 없이 체중이 줄거나 그냥 음식을 즐기는 것을 멈추면 그것은 종종 신체적 쇠퇴의 시작입니다. 둘 다 72세인 윤지아 씨와 한서윤 씨 두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윤지아 씨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며 식사를 즐깁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면에 한서윤 씨는 식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점점 더 적게 먹고 실제 식사보다 포장된 간식에 더 의존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낮고 체중이 줄고 있으며 근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식욕 부진은 많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호르몬 변화, 약물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은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생각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식욕이 시들해지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친구와 함께 식사하고 식사에 향신료를 더하거나 음식을 흥미롭게 유지하기 위해 더 다양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당신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특히 70세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조용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염증에 기여하고 이는 차례로 심장병부터 알츠하이머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화 관련 질병을 가속화합니다.
둘 다 74세인 강지훈 씨와 서동현 씨를 생각해 보세요. 강지훈 씨는 삶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청구서 건강 문제, 가족하지만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명상하고 산책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서동현 씨는 반면에 스트레스가 그를 압도하게 둡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 종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지 그 순간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수명을 늘려줍니다. 자주 압도당한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평온함을 향한 작은 발걸음조차도 스트레스가 이미 야기한 손상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징후는 사회생활입니다. 당신이 유지하는 연결, 당신이 가꾸는 관계,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소속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편안함이불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 70세 이후 건강과 수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 당신의 지지 네트워크, 당신의 일상적인 대화들, 이것들은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당신을 고립시키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특히 노인들의 외로움은 단순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며 심장병, 약해진 면역체계,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들리겠지만 과학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더 길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그들은 웃고 나누고 연결하고 보여진다고 느낍니다. 둘 다 76세인 오수연 씨와 안소미 씨를 상상해 보세요. 오수연 씨는 항상 친구들과 만납니다. 커피든 독서 모임이든 공원을 산책하는 주간 모임이든 말입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연결을 맺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충만하고 종종 그녀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회상합니다. 반면에 안소미 씨는 가족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살지만 거의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옛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그녀의 하루는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점점 더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녀의 기분뿐만 아니라 생물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결이 없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수면이 방해받으며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연결에 대한 것은 그것이 크거나 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주최하거나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지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할 사람 함께, 웃을 사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웃과의 짧고 따뜻한 대화나 전화로 나누는 친근한 대화조차 기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영혼을 위한 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회적 세상이 더 작아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다시 만드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옛 친구에게 전화하고 관심 있는 클럽이나 수업에 가입하고 당신이 관심을 갖는 일에 자원봉사하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혼자 삶을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징후들을 들었으니 균형 악력 보행 속도, 수면 식욕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사회적 연결, 각 영역에서 당신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과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지표입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그들 거의 모두가 간단하고 꾸준한 변화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내리는 결정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루틴에 얼마나 쉽게 빠져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움직이기보다 더 많이 앉아 있거나 빨리 먹기 쉬운 것을 아무거나 먹거나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피곤하게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가 표면 아래에 머물러 당신의 수면과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예전에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과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때 작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길을 새깁니다. 그대로 두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독립성, 이동성, 그리고 활력을 잃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록 몇 도만이라도 경로를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하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활력, 힘, 그리고 연결로 가득한 길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아침에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치질하는 동안 매일 한쪽 다리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면서 가벼운 엿기를 들고 몇 세트 컬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블록 끝까지 2번 걷고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거리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또는 밤에 알람을 설정하여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더 많이 쉬도록 상기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쌓이고 쌓입니다. 건강한 결정 하나가 다른 결정을 내릴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작은 진전 하나가 추진력을 만듭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강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정신적, 감정적 변화도 우리가 종종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압도되거나 불안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한 감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적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의 힘의 일부를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되었다고 느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연결은 당신에게 친구가 몇 명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연락할 계획을 세우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그룹에 가입하고 혼자 걷는 대신 누군가와 함께 걸으세요. 사람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징후들은 당신이 자신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비판적인 방식이 아니라 호기심 많고 친절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균형은 어떻습니까? 힘은 어떻습니까? 목적과 에너지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깊이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고 지지받고 보여진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답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실행 가능합니다. 장수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방할 수 있었던 건강 문제에 끊임없는 방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아함과 끈기를 가지고 80대, 90대, 심지어 100세에도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지금 오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만드는 변화가 당신의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이 한 가지 메시지를 얻어가길 바란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한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과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먹이는지, 어떻게 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모든 돌봄 해나사 거등구미는 단순히 시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질에 대한 투자입니다. 당신은 이 다음 장의 저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단절된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활기차고 참여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깊은 숨을 쉬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두드러진 한 가지 징후, 아마도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균형이 흐트러진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보행 속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자주 당신을 찾아오는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시작점이 되게 하세요. 이번 주에 취할 한 가지 작은 발걸음을 선택하고 그 발걸음이 당신의 리듬의 일부가 되면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완벽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걷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으세요. 길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여정은 혼자 걷지 않을 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당신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오늘부터 바꾸려고 하는 한 가지 변화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신의 결심에 영감을 받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삶을 바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당신이 가장 길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미래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고려해 주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모든 댓글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연결을 유지하며 기억하세요. 온전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매일 한 발짝씩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강하고 가장 즐거운 해들의 시작이 되게 하세요.